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의 자진 출국을 독려하기 위해 스스로 출국하는 불체자에게 항공권과 함께 $1,000를 보상합니다. ICE가 법정 공방 중에 있는 뉴저지 뉴악의 이민자 구치소 재개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 개소 예정을 한 달이나 앞당겼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국가안보가 자국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미국 방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한국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작년에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건보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급여를 받은 사례였으며 대부분 중국 국적자가 차지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수가 25만 8천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대 선거보다 14.2% 증가했지만 19대보단 12.3%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의 자진 출국을 독려하기 위해 스스로 출국하는 불체자에게 항공권과 함께 $1,000를 보상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이 체포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앞으로 합법적으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자진 출국하는 불체자에게 항공권과 함께 $1,00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CBP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선택한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들은 여행비 지원과 함께 귀국이 확인된 이후 $1,000의 보조금도 받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불법으로 입국한 주민이 시카고에서 온두라스로 가는 항공권을 받았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자진 귀국을 위한 항공권은 추가로 예약돼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방식을 통해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미국 정부가 추방하는 것보다 70%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는 1인당 평균 $17,121가 든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CBP 앱을 통해 자진으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는 ICE를 접촉하지 않아도 되며 미래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만약 불법으로 미국에 있다면 자진 출국은 체포되는 것을 피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CE가 법정 공방 중에 있는 뉴저지 뉴악의 이민자 구치소 재개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 개소 예정을 한 달이나 앞당겼는데요. 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인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ICE에 따르면 뉴악 델라니올 이민자 구치소 운영을 지난 1일부터 재개하고 이민자 구금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6월부터 재개소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가량 일찍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ICE는 현재 델라니올 구치소에 수용된 이민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이민자 구치소 확대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사설교도소 운영기업 코어 시빅이 뉴저지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의 구두 변론을 실시했습니다. 소송은 지난 2021년 제정된 뉴저지에 있는 공공 및 민간 교정시설엔 연방정부와의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뉴저지 주 법이 쟁점입니다. 뉴악시는 델라니올이 이민자 구치소 재개소에 필요한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GEO 그룹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ICE는 소송이 진행 중인 델라니올 운영을 강행한 것입니다.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라스바라카 뉴악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GEO 그룹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허가 신청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사관 등 시정부 공무원이 델라니올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면서 이민자 수용을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신규 연방 연구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자금 대출 상환 실적이 저조한 대학은 학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어제 하버드에 서한을 보내 행정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대학의 책임 있는 관리를 입증할 때까지 신규 연방 보조금 자격을 제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맥마흔 장관은 하버드가 연방법을 위반하는 체계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반유대주의 무시와 차별을 저지르며 학술적 엄격함의 흔적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 부실도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버드가 자체 법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어떠한 연방정부 보조금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니 보조금을 신청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하버드대는 반발했습니다. 하버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 없는 부당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고등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지난달 21일 하버드가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보복이라며 하버드는 법을 준수하며 견해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어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실적이 부진한 학교는 연방학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졸업생의 30%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거나 최근 1년간 40% 이상이 대출을 갚지 못한 대학생은 연방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현재 약 4,270만 명이며 이 중 연체 상태이거나 연체 직전 단계에 있는 이용자만 전체의 23%에 달하는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국가안보가 미국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대사관이 최근 잇따라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어 미국 방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서울 소재 주한 미국 대사관은 오늘자 X에 게시한 글에서 모든 여행객은 사법당국의 확인 및 대테러 데이터베이스 검토를 포함한 광범위한 보안 심사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비자는 모든 보안 우려 사항이 완전히 해소된 후에야 발급된다라고 설명하고 국가안보는 우리의 최우선 사항을 명심하라며 미국 이민당국은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심사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사관의 공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각종 단속이 강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사관은 최근 들어 1에서 2주에 한 번꼴로 미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류기간을 준수하고 비자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의 한국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작년에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중국 국적자가 차지했으며 자격을 잃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외국인과 재외 국민은 17,087명으로 2023년 14,630명보다 16.8%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2023년 19억 9,100만 원에서 작년 25억 5,800만 원으로 28.5% 증가했습니다. 국적별 부정수급자는 중국이 12,03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이었습니다. 건보 자격을 잃고도 급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7,011명이 44,943건, 25억 600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이었고 건수는 845건, 액수는 4,700만 원이었습니다. 급여 정지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 건수는 121건, 액수는 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 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265명을 기록했다가 2022년 18,491명, 2023년 14,630명으로 줄어든 후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 수가 25만 8천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대 선거보다 14.2% 증가했지만 19대보단 12.3%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가 총 25만 8,254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부재자 22만 9,531명, 재외선거인이 2만 8,723명입니다. 지난 제20대 대선 22만 6,162명과 비교해 14.2% 증가했습니다. 대륙별 재외 유권자 수는 아시아 12만 8,932명으로 49.9%를 차지했으며 미주 7만 5,607명, 유럽 4만 3,906명 순입니다.
제외 공관별로는 일본 대사관 관할 제외 유권자가 18,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LA 총영사관 1,341명, 상하이 총영사관 8,892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8,505명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51,885명, 일본 38,600명, 중국 25,154명 순입니다. 이번 대선 제외 투표는 이달 20에서 25일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82개 제외 공간 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제외 선거인 명부에 등재됐으나 제외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유권자의 경우 선거일 전 8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선거일인 내달 3일까지 한국 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 선관위에 신고한 뒤 내달 3일 본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외 투표지는 외교 행랑을 통해 한국으로 회송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등기 우편으로 관할 선관위로 보내지고 투표 종료 후 한국 내 투표와 함께 개표됩니다. 뉴욕시 정부와 주 정부가 예산 문제로 대치하면서 뉴욕시 보육 바우처 신규 등록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랜디 마스트로 뉴욕시 제1부시장은 어제 예산 문제로 보육 바우처 신규 신청 처리를 중단할 것이라며 바우처를 신청하는 가정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 비용을 뉴욕시와 주 정부 중 누가 지불할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며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서 뉴욕시 아동서비스국은 다음 회계연도 주 정부 예산에 보육 프로그램 자금을 9억 달러 추가하지 않으면 매달 4천에서 7천 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뉴욕 주 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에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며 뉴욕시 보육 서비스를 위해 3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뉴욕시 역시 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뉴욕주는 생후 6주에서 13세 아동의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 지역 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중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보육지원 프로그램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뉴욕주가 프로그램 소득 자격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수혜 아동 수가 7,500명에서 6만 2천여 명으로 급증했고 보육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바우처 금액도 2019년 주당 평균 154달러에서 지난해 301달러로 높아졌습니다. 뉴욕시는 주 정부가 프로그램 확대를 장려해 놓고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고 주 정부는 시 정부도 프로그램 자금에 기여해야 한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가 우범 지역에서 영업 중인 보데가업소 500곳에 160만 달러 긴급 자금을 투입해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 버튼 설치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500곳의 보데가 업소에 사일런트 쉴드 비상 버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끊이지 않고 있는 보데가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직원 및 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비상 버튼은 기존 911 교환을 거쳐 NYPD에 연결되는 방식이 아닌 곧바로 NYPD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뉴욕시는 비상 버튼이 설치된 보데가 업소를 비공개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메리카 보데가 연합은 보데가 업소 직원들은 늘 범죄 위협에 노출돼 일하고 있다며 비상 버튼은 직원 및 업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보데가로 피신한 범죄 피해자의 생명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이날 뉴욕시가 보데가 비상 버튼 설치를 발표하자 지난달 11일 뉴욕주 하원에 상정된 일명 보데가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경찰 등 형사사법당국과 보데가와 푸드마트, 편의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해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상 버튼 및 감시 장비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법제화되면 180일 후에 시행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유거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45%가 5에서 10년 내 세계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4%는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고 3차 대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엔 36%만 동의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프랑스에선 55%가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스페인 50%, 이탈리아 46%, 영국과 독일 41% 등 서유럽 국가에서도 3차 대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 군대가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미국과 유럽이 달랐습니다. 미국인 71%가 3차 대전 발생 시 우리 군대가 자국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답했지만 프랑스인은 44%, 영국인은 37%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어제 2024년도 퓰리처상 언론 부문상을 뉴욕타임스가 4개, 뉴요커지가 3개, 워싱턴 포스트가 1개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펜타닐 위기, 미군 관련 기사, 지난해 여름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기도 장면 등 민감한 기사들을 선점 보도에 수상했다고 선정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퓰리처상의 최고 공익 기여 메달은 2년 연속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에 돌아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기도 장면을 보도한 긴급하고도 빛나는 특종 사진으로 수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총격 암살 미수 사진 중 총알이 트럼프 옆을 스쳐가는 장면을 포착해서 특종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투자 개발업체를 차린 뒤 한인 시니어 33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52세 한인 여성 이윤정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달 초 폰지 사기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투자 자문 전문가라고 포장한 뒤 피해자가 투자금을 맡기면 기업체 등의 투자에 수익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폰지 사기 수법을 썼고 투자금 일부를 개인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한인 시니어이며 그들의 피해액은 270만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시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정부가 완료하지 못한 비영리단체 지급 건수는 7,000건 이상으로 총 1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2023에서 2024 회계연도 이전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지 않은 것만 6억 7,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미 커뮤니티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아예 청구조차 제대로 끝내지 못한 계약도 2,508건, 4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인국과 보건국 등에서 지급돼야 할 비영리단체 지급금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비가 예보돼 있으며 기온이 내려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